가지 토익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고 가셔야 될 비법 기출 공식 20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유형씩을 저희가 끊어서 살펴보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각각의 강좌들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빈출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가끔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실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킬 비법입니다. 자, 셀 수 있는 명사, 즉 가상 명사는요 단독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가 다음과 같이 있으면 더, 수유격, s와 같은 즉 단수다, 정해졌다, 그다음 누구의 것이다, 그다음 여러 개다 라는 이 네 개 중에 하나는 꼭 붙어야 됩니다. 물론 주의하셔야 될 거 하나라는 뜻의 어와 그다음 여러 개라는 뜻의 s는 같이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instructor, OR이 붙었으니까 사람 쓸 수 있죠? 그래서 on이 붙어야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distributor, OR, 유통업체, OR 단체니까 쓸 수 있죠? 그래서 앞에 더라는 반사가 등장을 해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문장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3초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깐 포즈 누르시고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문장을 만나시면 in이라는 수식어 쪽 빈칸 근처만 먼저 보시면 됩니다. in이라는 전치사니까 뒤에는 누구의 자리? 명사의 자리예요. 그럼 보기 중에 명사가 누가 있느냐? ANT로 끝난 accountant, 그 다음 ING로 끝난 accounting이 있어요. 그럼 뭐 하나씩 넣어서 해석할까요? 아닙니다. 일단 문법적 구조로 보시면 accountant, ANT로 끝난 이 단어는 사람 명사 있으니까 어떻다? 셀 수 있다. 혼자 쓴다, 같이 쓴다? 같이 쓴다. 누구랑? 더, 소유격, s. 근데 빈칸 근처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회계라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의 accounting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조금 난이도를 올렸습니다. is라는 녀석 보이네요. 그쵸? is라는 건 비동사. 뒤에 누구의 자리? 보호의 자리입니다. 보호 자리는 주로 뭐가 들어가느냐? 형용사, 분사, 명사 이런 것들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 한번 찾아볼까요? 보기 보시면 IC로 끝난 형용사, 부사는 오답이고요. 그 다음 등장할 수 있는 게 IST 명사네요. 근데 IST로 끝나면 사람 명사 어때요? 쓸 수 있죠. 더, 소유격 S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답. 그 다음은 ISM으로 붙으면 이즘, 뭐뭐 이즘, 소셜이즘, 무슨 파스미즘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이념과 관련된 단어의 뜻인데요. 명사 보호가 나올 때 주어랑 동격, 즉 같은 속성을 내야 돼요. 지금 보시면 돼요. 홈즈 씨라고 하는 건 사람이죠. 사람인데 얘는 이념이에요. 그러니 동격,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다. 그렇다면 여기선 형용사인 optimistic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기출 비법 공식 탑 20. 오늘은 저희가 ing를 구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영어에는 ing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ing가 동명사라고 하면 뒤에 목적어 같은 게 와야 돼요. 근데 이 ing 자체로서 무엇이 되는 것들, 명사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뭐 오든 말든 상관없이 이거 그냥 명사예요. 그러니까 암기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펀딩, 자금 제공, 뭐 티켓팅, 티켓 판매 또는 뭐 플래닝, 계획, 기획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ing가 붙었지만 목적어가 필요 없는 그냥 일반 명사라는 거. 그래서 주로 의미상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불가사, 셀 수 없는 녀석들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건 뭐 미팅, 회의나 그쵸 오프닝 그쵸?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개업식이라고 하면 셀 수 있는 경우 또는 오프닝이 공석이라는 경우도 셀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ing가 붙었는데 저는 동명사인지 일반 명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그 주변을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부사가 나왔다고 하면 동사적 성격을 수식해 주기 때문에 동명사. 영어 동사는 90% 이상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따라 나와. 그렇게 되면 얘는 동명사예요. 근데 ing가 붙었는데도 형용사가 왔다. 그 다음 뒤에 목적어가 없다. 즉 수식어 같은 게 있다. 그렇다면 얘는 일반 명사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문제에 적용해 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rapid라는 뭐가 있어요? 형용사. 그러니 process와 processing이 이렇게 나왔을 때 둘 다 명사지만
그죠? 형용사의 수식을 갖고 프로세스는 일반 과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으니까 더 소유격 s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러니 공정이라는 뜻의 움직임과 관련된 프로세싱이 가동되죠. 그럼 실전 문제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요, 테스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렇죠? ing. 근데 이 녀석은요, 테스팅이 그냥 명사일 수도 있지만 뭐뭇을 검사하다라는 동사 테스트에 ing를 붙여서 응명사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그렇죠? 테스팅 뒤를 보세요. 테스팅 뒤. 테스팅 뒤에는 지금 목적어가 없죠. 뭐뭇을 검사하다. testing English proficiency. 영어의 숙련도를 검사하다. 이렇게 나왔다면 동명사예요. 그러면 그때는 부사가 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뒤에는 보면 테스팅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일반 명사로 검사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수식한다? 형용사. 그럼 ABCD 중에 형용사는 AD로 끝난 additional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예. 자, 오늘의 기출 비법 공식 탑 20.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 수량 형용사인데요. 앞에 뭐라고 있어요? 무엇이든 수식하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형용사 공부하실 때 수량 형용사 암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얘도 암기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여태까지는 many 뒤에 복수명사, 원 다음에 단수명사, much 다음에 셀 수 없는 거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분류들을 보셨다면 셀 수 있건 없건 둘 다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 단어들인데 얘네들을 제가 또 구분해놨죠. 그 말은 뭔가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자, no, some, any 뒤에는 셀 수 있는데 s 안 붙은 거, 즉 단수. 그다음 셀 수 있는데 s 붙은 거, 복수. 셀 수 없는 것까지, 불가사까지.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죠?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밑에 all, most, other 이런 녀석들은 어떠냐? 셀 수 있을 때 복수, 셀 수 없는 거. 셀 수 있건 없건 다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떻다? 셀 수 있는 건 복수만 없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all 다음에 information 넣을 수 있어요. 셀 수 없는 거. or information. 근데 all book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book은 셀 수 있으니까 all books라고 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보시면 빈칸 뒤에 regarding이라는 전치사에서 문장 끊어주시고 그 다음 동사 주사에서 끊어줬을 때 없는 거 싹 지우면 주어는 결국 question이라는 명사예요. question, 질문, 문제죠. 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셀 수 있고 없고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없죠? s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most or other는 question 같이 셀 수 있는 명사가 뒤에 나오면 복수, 즉 questions가 돼야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근데 no, some, any는 어떻다고요? 아무거나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A번이 되는 거죠. 자, 기출 비법 공식 탑 20. 비법 공식 네 번째. 그다음 트렌디한 비교급, 최상급 강조부사입니다. 여러분 일단 강조부사라고 하면 그냥 제일 쉬운 뜻, 너무, 매우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very도 있겠고, to도 있겠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 so도 있겠고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비교급과 최상급, 비교급과 최상급을 수식해주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 아니면 못 써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넣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교급 O-R-E-R, more 수식해주는 건 far, a lot, still, even, much. 그 다음은 최상급 most, st 붙은 거 이것들을 수식해주는 게 바로 much, by far, quite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3초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시면 빈칸 뒤에 뭐가 있습니까? more이라고 있죠. many, much, quite, very. 공통적으로는 대부분 매우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many는 수량 형용사죠. 하지만 more라는 게 알려주는 바로 힌트가 비교급이라는 얘기입니다. 비교급 강조부사인 누가 있었습니까? 그쵸. far, a lot, still, even, much 이게 있었죠. 그럼 이 중에서 보기에는 much가 있기 때문에 많이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너무, 매우매우라는 뜻으로 much가 들어가게 됩니다. 기출 비법 공식 탑 20. 저희 스킬업 보시면 5번 기본에 충실한 전치사 좀 볼게요. 아주 기본적인 전치사 at, on, in입니다. 전치사 배우면 매일 먼저 배우는 게 at, on, in이죠. 이 녀석들의 특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t이라는 건 on은 이렇게, in은 이렇게. 무슨 얘기냐? at은 점이 아주 정확하고 그 좁은 지역적인 것을 나타내고 on은 선이나 표면, in은 공간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t 뒤에는 아주 정확한 것들, 수치나 가격, 비율, 나이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요. on 뒤에는
뭐 당연히 장소도 나오겠지만 주로 주제나 이슈. 지금 보면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이 칠판 표면에 적혀 있죠. 그 말은 온의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제, 이슈, 내용. 그럼 in이라는 건 어떤 색깔이나 방법 등을 나타낼 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전치사의 뜻이 아니라 뒤에 나온 명사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전치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First Training Company라고 하는 장소 중에서도 회사는 공간이나 지점입니다. 이 공간이나 지점을 나타낼 수 없는 게 오브. 그 다음 오는 아까 표면이나 선이라고 했죠. 그럼 at이냐 to냐 둘 중에 하나인데 요걸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at과 to 둘 다 지점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왜 to가 답이 안 되느냐? to라는 녀석은요 시작점이 나와야 돼요. 뭐 from 부산 to 서울, 그렇죠? 그럼 from 서울이라고 하는 또는 from 부산이라고 하는 시작점이 나거나 또는 보낸다, send it to you, 그렇죠? 너에게 그것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뭔가 시작점과 그 대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그냥 장소 어디에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지역적인 장소 애식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기출공식 탑 트레이닝 정보 스케일 팩토리 오늘 6번째 전치사들 문제 같아 보기를 보면 근데 그 와중에 누가 숨겨져 있다? 접속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연결의 기능을 담당하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절이 오게 되죠. 근데 접속사 뒤에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의 경우 분사, 형용사, 그다음 전치사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쉽게 구분하시면 빈칸 뒤에 명사 있으면 전치사, 그 이외의 것이 있으면 접속사 골라주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보기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또는 둘 다 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일단 구조 분석부터 해볼까요? The conference is scheduled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conference 주어, 그 다음 is scheduled 동사가 되죠. 주어 동사 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누가 들어간다? 접속사가 필요해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about, from, before, during 냈다 공통점은 전치사예요. 그럼 답이 어디냐고요? 둘 다 되는 것들을 살펴봐야죠. 그래서 품사가 중요해요. 뜻보다 먼저 품사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중에 before, after, since, until은 뭐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뭐도 된다? 접속사. 그러니 C번에 나와 있는 before 뒤에는 명사가 나와도 되고 문장에 나와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니까 before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기출비법 공식 탑 20 레벨 업 스킬 팩토리 7번째 동사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막 아시는 걸 막 집어넣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문제풀이 순서대로 가셔야 됩니다. 진, 수, 태, 시. 진짜 동사, 그 다음 수의 일치,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시제. 즉 무슨 말이냐? 처음에 진짜 동사를 찾기 위해서 문항이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주어 동사를 기점으로 해서 전치사, 접속사, 투부정사, 콤마와 같은 수식어들에서 싹 없애주고 수식어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수의 일치. 수의 일치는 가장 간단하게 보시는 방법은 물론 비동사 제외하고 난 현재 시제입니다. 주어에 s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둘 중에 한 군데에 s가 붙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영어 동사의 대부분이 타동사입니다. 90%가 타동사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대부분 동사 뒤에는 목적어라고 하는 명사 또는 명사 상당 어구들이 따라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못 외웠다고 했을 땐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빈칸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즉 이렇게 수식어가 딱 나왔다. 아, 빈칸 뒤에 수식어, 전치사, 접속사 이런 게 나왔다. 그렇다면 BPP라고 하는 수동태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제라는 건 수식어를 잘 보세요. 언제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즉 언제에 관련돼서 시간 수식어들 뭐 yesterday, today, tomorrow 이런 것들 시간 어구를 잘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 거기에 알맞은 시제를 최종적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 문제는 어떻게? 진, 수, 태, 시 4단계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문장이 길면 길수록 생각보다 간단해요. 뭐부터 제거한다? 수식어부터 제거를 합니다. from 전치사 나왔고요. 싹 없애주고 그 다음 뒤에도 보시면 contained within this document 부분 싹 없애주면 이 문장의 주어는 almost all of the information이라고 하는 단수조입니다. s가 없죠. 그렇죠? s가 없으니까 동사에는 뭐가 붙어야 된다? s. 그러니 일단 아나 어는 불가능. 그럼 C번과 D번 보면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아니죠. 시제부터 보시면 뭐 하라고 했어요? 수요일치 한 다음에 태부터 보라고 했죠.
자, comply. 자, 여기는 여러분들 오타가 하나 났으니까 간단하게 수정을 하면 comply는 자동사예요. compile입니다. compile. 그래서 compiled 수식사가 compiled. 자, comply가 아니라 위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밑에가 잘못되어 있네요. 그래서 compiled라는 타동사. 타동사 뒤에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 근데 지금 빈칸 뒤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동태인 B와 PP가 포함된 누가 D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꼭 오타 여러분들 잘 틀릴 수 있어요. complied와 compiled 둘이 자동사, 타동사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도 오타를 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수식어 쫙. 자, 못 보셨어요? 수식어 쫙. 없앴습니다. 자, 근데 제가 두 번째로 내는 문제 늘 난이도 살짝 높죠. 그 이유는 바로 보기에 제시된 동사라는 문제예요. send는 보내주다. 주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과 사물이 같이 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몇 개 필요? 2개. 사형식 동사는요 목적어가 2개 필요한데 한 개라도 없으면 뭐다? 그쵸, 수동태가 됩니다. 나중에 수동태 강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즉 send 뒤에 목적어가 2개여야 되는데 letter라는 사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동태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 된다? BPP가 들어있는 will be sent와 was sent. 수동태 확인했으니까 마지막 단계 뭐죠? 시제 봐야겠죠. will이냐 was, 과거냐. 뭘 찾아? 시간 수식어. last week, 지난주. 과거 시제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D번을 골라주실 수가 있는 거죠. 한 문제 더 볼까요? 문제가 3문제 나왔어요. 그 말은 난이도를 더 높였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근데 알면 제일 쉬운 문제. 왜 그러느냐? 요런 문제는 바로 동사를 먼저 살펴보시면 ask, 주장, 제안, 명령, 요구의 타동사가 that, 주어 동사라고 하는 명사절을 가져왔을 때 특징인데요. 바로 어떻게 되느냐? 동사 원형이 와요. 무조건. 물론 뜻이 모였을 때 주장, 제안, 명령, 요구일 때. 왜 동사 원형이 오느냐? 꼭 해야 한다는 should가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중복돼서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동사의 뜻 여기가 시제가 뭐가 됐든지 간에 should가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뭐로? 원형으로 옵니다. 그 이유는 동사의 뜻이 바로 이 대절 안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중요하니까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동사들이 suggest, insist, recommend, advise, ask, demand, require, request 등의 바로 그렇죠. 명령, 요구, 제안, 충 이런 동사들이 있다는 거. 이건 잠시 멈춤 누르시고 TV에서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출기법 공식 탑 20 오늘 8번째 수식어를 대신하는 분사. 여러분들 분사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분사라는 건 동사, 즉 움직이는 동작에 ing나 ed, pp를 붙여서 만드는 녀석인데 결국엔 궁극적으로 형용사나 부사라는 수식어를 대신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형용사라고 하면 오늘 형용사 위주로 볼 건데요. 바로 누구 앞에서 수식합니까? 명사 앞에서. 그러면 동사를 가지고 ing냐 또는 pp냐를 나타내게 되는데 ing는 뒤에 나온 이 명사가 동작을 직접 할 때 아시겠죠? 즉 그 동작을 직접 하는 주체일 때 쓰는 거고 pp는 당하는 거예요. 수동응이.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대상이 나오면 pp예요. 그래서 흔히들 사람 나오면 주로 ing, 사물 나오면 pp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뜻을 잘 보시고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분사라는 게 형용사가 앞에서 이렇게 수식해 줄 수도 있지만 뒤에서 해줄 수도 있어요. 왜 뒤에서 해줬죠? 앞에서 할 수 있는데 왜 뒤에서 해요? 영어는 길면 뒤로 보내요. 수식받는 명사보다 수식을 하는 녀석이 덩어리로 길어지면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됩니다. 길어진다는 건 단어가 2개 이상. 2개 이상이라는 건 구조가 생긴다는 느낌. 그럼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더 쉬운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나왔을 때 이렇게 동작을 가지고 ing, pp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뒤에는 ing면 목적어가, pp면 수식어가 등장을 하게 돼요. 물론 가정은 얘네들이 타동사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요. 자, 문장이 길지만 the services라고 하는 빈칸한 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 덩어리가 수식을 해주게 되죠. 뒤에서 수식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동사들은 제거를 해줍니다. 진짜 동사들 뭐 provide나 are provide.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빈칸 뒤에 by라는 뭐가 있어요? 전치사구가 등장을 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수식하는데 누가 있다? 전치사구. 그럼 ing와 pp 중에 누구? 수동형 과거분사인 C가 provided가 정답이죠. 자, 기출 기본 공식 탑 20 아홉 번째 공식은요. 강조하기 위해 구조를 이동시켜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솔직히 출제 빈도가 되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대신 파트 5는 아니더라도 파트 6나 파트 7 도피하실 때 이런 특이한 구조를 보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도치입니다. 도치는 영어로 movement, 이동시킨다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뭐 하기 위해서? 강조. 그럼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어디 써야 강조가 되겠어요? 그렇죠. 맨 앞에 써야겠죠. 근데 갑자기 잘 있는 문장이 단어 하나만 쏙 빠져나왔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겠죠. 조동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강조 단어가 나오고 조동사 그리고 나서 문장이 새로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조동사는요 뭐 can, will, may 이런 것들도 있지만 비동사나 해부동사, 부동사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특히 가장 흔한 녀석이 바로 부정. 안 했어? 나 아니야. 우리 신문기사 같은 거 봐도 막 부인하는 거 되게 많죠. 바로 부정어들. 바로 이런 부정어들을 문장 맨 앞으로 가지고 오고 to, had, 보이시죠? 조동사, we, 주어, market, arrive, 동사 이렇게 부정어, 조, 주, 동의 부조로 도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보시면 빈칸 뒤에 헤드가 나왔는데 오픈드 둘이 짝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주어가 쏙 들어가 있죠. 아, 뭐 됐구나? 도치됐구나. 뜻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죠? 부정어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꼬았어요. 부정어가 노스노도 있지만 not until도 있죠. 근데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는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왔을 때 또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장을 쭉 따라가 보시면 뭐가 있어요? 비교급과 관련된 대입니다. 그럼 A와 D번 보기 중에 비교급과 관련된 건 sooner. 그렇기 때문에 no sooner의 형태로 A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기출표현 확인하시면요. no sooner than은 immediately when, 즉 바로 할 때 라는 뜻으로 만들어지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기출 기본 공식 탑 20. 자, 10번째입니다. 관계 대명사도 뭐다? 대명사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문법 용어를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관계를 하는데 대명사. 관계를 누구랑 하냐? 문장이랑 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명사, 인칭 대명사 같은 거 예전에 외워보시죠. I, my, mine 이런 것처럼 얘도 격이 있어요. 격은 자리에 따라 모양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면 who, 그 다음 소유격 whose, 목적격 who나 whom. who, whom 둘 다 되는데 전치사 뒤에서는 whom밖에 안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사물일 때 which, whose, which. 그 다음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는 거 돼. 목적격 돼.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고, 그렇죠? 소유격 없습니다. 그 다음 what은 선행사가 포함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명사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고 그냥 표현 있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도식화를 시켜드리면 명사라는 선행사가 나오면 who, which, that만 나올 수 있습니다. what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who, which, that이 바로 동사가 나왔어요. 이걸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요. 주어 동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주어를 대신하거나 또는 목적어를 대신하죠. 즉 불완전한 문장을 가져오는 것이 who, which 대신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구조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빈칸 앞에 those가 나와 있습니다. those. 그 다음에 뒤에 trained라는 동사가 나와 있네요. 선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주어가 없으니 주격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whom이나 why는 불가능하죠. who냐 which냐 둘 중에 하나인데 those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those who 사람들이 이런 드립이기 때문에 A번이 정답입니다.
한 문제 더 볼까요? 자, 보시면 빈칸 앞에 뭐가 있나요? what라는 선행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what 불가능. 근데 재밌는 사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문장고 뭐 있어요? 컴마 뒤에는 누가 불가능하다? 대시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뒤를 한번 보니 was 문장이 어떻습니까? 주어가 없네요. 불완전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에 when이 불가능해요. when은 완전한 문장과 함께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B치가 정답이 됩니다. 특히나 신토익으로 2016년에 바꾸고 나서 관계성조가 꽤나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까딱하다가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기출교법 공식 탑 20. 자, 11번째 지시어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앞단어냐 앞문장이냐. this나 these, that과 those를 우리가 지시대명사, 즉 지칭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칭할 때 그냥 이것저것 하면 돼요. 뭐 this pen, 뭐 this person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명사일 때는 사람만 대신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요? 앞 문장과 앞 문단을 받는 게 this나 these. 이게 왜 중요하냐? 파트 5에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파트 5는 한 문장짜리거든요. 그래서 this나 these가 보기에 있으면 파트 5에서 대부분 오답이고요. 파트 6와 7에서 정말 많이 활용이 되니까 그건 여러분들 강좌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대시나 도즈. 한 문장 안에서 앞에 나온 사물 명사가 단수일 때 대, 복수일 때 도즈로 대신 받아요. 역시 문제로 봐야 여러분들의 느낌이 다 보이겠죠. Climate of Japan is similar to 땡땡 of Korea. 자, 맞춤표 하나, 한 문장이니까 바로 this나 these는 오다.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거 이 similar to 유사합니다. 일본의 뭐와? 기후, 날씨. 그럼 한국의 날씨, 즉 climate을 대신 받게 되는 거죠. 사물인데 단수이니까 뭐로 받는다? 이 similar to 유사하다. 그럼 여기도 보시면 올해 판매 수치들이 훨씬 좋습니다. 한 문장짜리니까 일단 this 안 돼요. 대신이야 도중이야 둘 중에 하나인데 요 비교급 표현들이 등장한 게 그쵸 바로 figures 복수입니다. 도수. 요 전 문장하고 이 문장 공통점 느끼셨어요? 그쵸? similar to, better than 비교급. 비교를 할 땐 같은 기준이 중복되기 때문에 비교 표현에서는 대신한 도수가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시면 대명사 중에 수식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바로 s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녀석들, 그 다음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도즈. 얘네들은 수식을 받는데 주격관계대명사 who 또는 ing, 분사, 그 다음 with라는 전치사로 수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대신 anyon하고 도즈를 구분하는 문제다. 아, 얘는 단수, 얘는 복수다.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we sing to, sign for 라고 하는 뒤에 부분이 수식을 해주고 있죠. 수식을 받아야 하고 맨 앞이니까 주어 자리, 목적격, 그 다음 소유격 안 되겠죠. anyone, whomever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must do 주어 자리니까 whom은 무슨 격? 목적격. 그렇기 때문에 anyone 정답이 됩니다. 기출 공식 탑 20 12번째 공식 대명사 중에 정했냐 안 정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관사 쓰임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관사 부정관사라면 들어오셨죠? 이 정이 정할 정자예요. 그래서 정해졌냐 안 정해졌냐. 그래서 뭔가가 지칭할 때 정해지면 뭐를 쓰고 안 정해지면 더 안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냐고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물건이 두 개 있습니다. 둘 중에 제가 뭘 고를까요? 모르죠. 안 정해보세요. 근데 둘 중에 한 개 고를 겁니다. 정해지지 않는 하나는 원이에요. 자, 또 고를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고를지 알죠? 나머지, 아들, 나머지인데 제가 이걸 고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럼 D하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 물건이 3개가 있습니다. 역시 제가 이 중에 하나를 고를 건데 뭘 고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원으로 시작해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뭐죠? 2개가 나왔네요. 둘 중에 뭘 고를까요? 얘도 아들 나머지, 얘도 아들 나머지. 근데 역시 모르죠. 안 정해져 있어요. 부정. 그래서 부정관사에 뭘 쓴다? 언. 그래서 언, 아더인데 합쳐서 언아더가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이제 정해졌으니까 디어더가 되는 거예요. 즉 언아더라는 개념은 사물이 몇 이상 또는 사람이 몇 이상 있어요? 셋 이상 있어야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는요 그냥 무작위로 고를 거예요. 일부, some, 그 다음 나머지들, others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고를 때 등장하게 됩니다.
문장 보시면 You should go from 땡땡 step to 땡땡인데 스텝이 뭔가요? 여러분들 계단이죠, 계단.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제가 올랐어요. 그 다음 1, 2, 3, 4 중에 저는 어디로 갈까요? 모르죠. 안 정해졌어요. 근데 몇 개 밟아요? 하나. 그래서 시작은 1.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펄쩍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역시 몰라요. 아더 중에 정해지지 않은 계단 하나를 밟을 거기 때문에 원하다가 되죠. 그래서 from one to another 한 번에 하나씩. 자, 그 다음 여기는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들은 others. some이 나오면 오히려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숫자가 눈에 보이느냐예요. 숫자가 있다는 건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The five of 5명 중에 범위가 정해졌다. 정해지면 뭐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쭉 또 숫자가 있나요? 그렇죠. 3. 5명에서 3명을 뺐으니까 2명 남았죠. 2명이니까 단수, 복수, 복수. S. others. 그러면 5명, 3명 빼면 정해진 2명이니까 the others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기출교육 공식 탑 20 13번째. 오늘은 좀 암기할 것들을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형용사예요. 모양이 비슷한데 뜻이 아예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대신해드릴 수 없는 거니까 잠시 제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 문제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어시스턴스라는 명사 앞에 있기 때문에 형용사. 그럼 우리가 한국말을 할 때는 경제적인 도움, 경제의 도움 그러면 둘 다 말이 되는 거고 오히려 경제적인 도움이 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economical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경제적인이라고 하는 건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가격은 싼데 성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도움이라는 게 가격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 경제를 도와준다는 뜻의 economic이 정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난이도 높은 거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자, 뒤에 보시면 for라는 절차에 떨어지고 young executives 임원직, 젊은 임원직들이에요. 명사 앞이니까 success와 successfully 둘 다 가능하겠습니다. 연속하느냐 성공적입니다. 근데 이것도 초급이신 분들 좀 어떻게 보면 한국어가 좀 달리시는 분들은 사람이니까 임원직이면 성공했겠어. 아니에요. 이미 뭐가 정해졌어요? 직책이 임원으로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 다음이라는 뜻의 successive가 들어가야 돼요. 이상적입니다. 아주 적합합니다. 누구한테? 다음에 젊은 임원진들한테는 아주 적합합니다. 라는 뜻의 successive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어적 이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출교육 공식 탑 20.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기출교육 공식 탑 20. 자, 오늘은 14번째 전치사 중에서도 위치 파악하는 녀석이에요. 위치 파악이기 때문에 뭐까지? 파트 1 사진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파트 1에서도 굉장히 LC에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전치사 중에 이 명사가 등장하는데 문장은 들어갈 수 없고 명사, 대명사, 분명사, 명사절, 투부정사 이 중에 뭐가 문장과 일단 투부정사는 못 들어간다는 거 싹 없애주시고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 그 중에서 뭐랑 관련된 거? 위치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at, on, in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얘기한 적이 있죠? 바로 가장 좁은 지점, 그 다음 on, 표면, 그 다음 in, 공간.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위치 다른 거 봅시다. 책상 위에 딱 붙었어요? on. 그 다음 떨어져 위에 있습니다. above, over. 그 다음에 밑에 딱 붙어 있어요. 밀착해서 붙어 있으면 beneath, underneath. 그 다음 공간 아래에 있으면 under, below. 그 다음 옆에 beside, next, by. 그 다음에 기대 있습니다. against 붙어요. 알겠죠? leaning against 기대다. 자, 그 다음에 근처, 저 근처라고 하면 near. 그 다음에 관통을 해. 관통에서 빠져나오면 throughout. 그 다음 이렇게 선을 따라서 가면 along. 그 다음에 안쪽으로 책상에 의자를 집어넣는다. into 밖으로 뺀다. out of. 그 다음 여기를 가로지릅니다. across. 그 다음 뒤로 넘기면 beyond. 그 다음 그 표면 또는 공간 이내라고 하면 within.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RC뿐만 아니라 RC 사진 분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 넣으시고 전치사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빈칸 뒤에 SJC Urban University 학교래요. 장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몽은 셋 이상 사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복수명사 필요하고요. 키워드는 대략적 지점인데 아까 우리 다 투하고 비슷해요. 보낸다라는 의미라든지 아니면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보시면 뭔가 시작점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 다음 near는 근처. 그러니까 이 대학교 근처 일단 가능하고요. next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뜻으로는 될 것 같은데 품사가 불가능합니다. 자, 뒤에 나오는 속성과의 연결 가장 중요하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기술기법 공식 탑 20 15번째입니다. 바로 가정법. 가정법 하면 떠오르는 단어 if입니다. if. 이게 중요한 건 조건하고 가정을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조건문이라는 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앞으로 내가 해 나가야 될 일을 나타내는데 가정은요, 지난 일에 대한 후회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옛날에 돈 많이 모아놨다면 지금 좀 집을 샀을 텐데. 그 말은 집 때문에 샀고 돈도 못 모았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if가 등장하면 반드시 가정인지 아닌지 조건인지 이걸 구분해 보셔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하느냐? 주절에 would, could, might, should 이러한 조동사들이 if와 같이 나온다면 아, 가정법이구나. 그래서 이들이 가정법 표시 역할을 합니다. 가정법 표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제를 하나씩 차이를 주시면 돼요. if 주어 what 과거면 would, could, might 동사원형. if 주어 had pp 과거 완료면 would, could, might have pp. 왜? 지나간 걸 후회하는 거니까 시간차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가정법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if가 나왔어요. 뭐부터 확인하라고요? 조건인지 가정인지. if가 보이고 그 다음 뭐가 보입니까? would. if와 would가 동시에 있으니 무슨 법? 가정법. 근데 would be가 have pp. 그쵸? 현재 완료죠. 그러니 여기는 지나간 거. have pp의 지나간 과거는 과거 완료. 그래서 had pp. 조금만 이해하시면 정말 빨리 풀릴 수 있는 게 바로 가정법 문제입니다. 기출기법 공식 탑 20 16번째 투부정사입니다. 전치사 투라는 게 방향, 앞으로 나가는 방향인데요. 바로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온 게 투부정사예요. 다만 차이점은 전치사 투 뒤에는 명사, 투부정사 뒤에는 동사 원형. 근데 의미적인 속성은 굉장히 비슷한 게 투부정사도 미래 얘기를 나타내요. 앞으로 할 것, 앞으로 하도록, 하기로. 그래서 해석하실 때도 할 것, 하도록, 하기로 이렇게 미래 의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 동사들의 의미가 뭐랑 관련되어야 된다? 미래. 그래서 hope, 희망하다. 희망을 한다라는 건 아직 이루지 못한 거고, promise, 약속한다는 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choose, 고른다는 건 아직 내 손에 없다는 것이겠죠. learn, 배우는 것도 아직 모르니까 앞으로 완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대부분 무슨 시점을? 미래 시점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투예요. 이 투가 전치사의 투인지 투부정사의 투인지, 즉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지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지. 그럴 때 뭘 봐라? 플랜이 있죠. 플랜, 계획이니까 아직 이루지 못한 거. 그럼 얘는 전치사 투가 아니라 투부정사의 투다. 그렇다면 되는 동사 원형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increase가 성립이 됩니다. 자, 참고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규칙이 없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것들 꼭 기억하시고, 혹시나 암기법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앞 글자라도 기억합시다. 그래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사를 넣자? 내가 SID를 넣자. 이렇게라도 억지스럽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포즈 누르시고 여기 필요한 것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출기법 공식 탑 20이 17번째 동명사 중에서도 바로 to 뒤에 ing. 자, 전치사 to는요 앞으로 이행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 것들. 그래서 저런 투정사의 형태로 나오거나 전치사 뒤에 지점이나 끝점이 나와요. 근데 to 뒤에 동명사에는 ing가 나오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게 있습니다. 극히 드물게 있다는 얘기는 빈출은서는 안 되지만 한 번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be used to ing, look forward to ing
이런 식으로 동명사 to ing 네이버에만 쳐보셔도 그 단어들이 토익에 출제되는 것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띄워놓은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 역시 to 전치사의 to라면 ing가 투부정사의 to라면 동사원문. 그럼 뭘 살펴봐라? 앞에다 contribute. 자, 근데 여기 보시면 be devoted, be committed, be dedicate, contribute. 헌신, 기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뒤에 뭘 가져온다? ing. 즉, 이 to가 무엇이라는 얘기? 전치사의 to라는 얘기입니다.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누가 명사, 동명사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그쵸, making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암기 부분이니까 반드시 뒤로 가게 누르셔서 아까 제가 정리해드린 어휘들 같이 보셔야 되겠어요. 기출비법 공식 탑 20 18번째입니다. 토익이 좋아하는 자동사가 따로 있어요. 즉 자동사가 영어의 10%입니다. 10%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다 못 외워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토익에 자주 출제되는 자동사들을 따로 뽑아서 암기를 해두시면 나머지는 거의 다 타동사로 통용된다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암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암기도 꼭 자주자주 해주셔야 돼요. 결국 언어라는 건 이해도 좋지만 암기가 동반이 돼야 완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rrive with, comply with, contribute to, proceed with, proceed to, result in, result from 이런 식으로 자동사 뒤에 전치사가 함께 덩어리 지어져 있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민출되는 건 말하다라는 동사들인데 말하다 동사들은 대부분이 무슨 동사? 타동사입니다. 그렇다면 말하다와 관련된 자동사들 위주로 기억을 해주세요. speak to, speak with, talk to, talk about, respond to, reply to, reply with, account for 이런 식으로 말과 관련된 건 대부분 타동사. 근데 이것들이 주로 자동사다. 그러면 이거 위주로 암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이동과 관련된 것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오고 가는 이동과 관련된 것 중에 물론 위치는 자동사도 됩니다. 근데 모두 된다는 건 타동사. 즉 이동과 관련된 건 주로 무슨 동사? 자동사. 그럼 타동사가 되는 위치. 이렇게 확률적으로 적은 애들 위주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아하니 토익이 좋아하는 자동사들은 주로 이런 뜻들이 자동사예요. 수평적으로 왔다 갔다 오고 가고 그 다음 위아래로 증가 감소 이런 뜻이 나오면 주로 무슨 동사다? 자동사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으니까 이 이미지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면 at 전치사 부분 나왔으니까 싹 뒤에 수식어예요. 근데 inflation이라는 명사가 있죠? 주어입니다. 주어 뒤에는 누가 필요하다? 동사. 근데 s도 안 붙었으니까 단수 동사가 필요하죠. 단수 중에서도 자동사. 단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rise하고 raise하고 달라요. 즉, 손 들어보세요 하면 어떻게 하죠? raise your hand. 즉, your hand라는 뭐가 있어요? 목적어의 명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raise라고 하는 비번은 타동사입니다. 그러니 비번과 디번은 자동 오다. 그렇다면 증가하다는 뜻의 rise의 과거형인 was 정답이 되겠죠. 자, 일단 뭐부터? 수식어부터 제거하고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다행히 여기는 수동태가 없죠. 그러니까 자타동사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 보시면 빈칸 뒤에 with라는 녀석이 있죠. 모두 동사예요, 보기가. 근데 중요한 건 with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무슨 동사? 자동사. 그렇다면 deal, account, explain, state. explain 설명하다, state 진술하다.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말하는 거하고 관련돼 있죠. 타동사예요. 그러니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없죠. 네, deal과 account는 자동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해석적으로도 푸실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치사하고 덩어리로 공부하시면 훨씬 더 빨라져요.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account for 설명하다. 빈칸 뒤에 뭐 있다? with 그러면 좀 더 간단하게 deal로 바로 답을 가져가실 수 있겠죠. 기출 비법 공식 탑 20 19번째입니다. 과거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지금 토익 공부를 계속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어제 시작하셨든 1시간 전에 시작하셨든 과거에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있는 순간까지도 공부를 하고 계신 거죠. 이걸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해요. 즉 지금의 내가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 현재 완료라고 하는데 과거부터 딱 어디까지만 현재까지만 즉 시간차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도 문제를 풀 때 하나하나 해석을 해야 되나요? 뭐 문법책처럼 계속 용법, 무슨 뭐 완료 용법 이래야 되나요? 아닙니다. 시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시간, 수식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or 숫자 기간이 나오거나 since 시점 문장이 등장하거나 또는 기간을 나타내는 during, over, for, in, 뭐 within 또는 부사로 최근에, 이미, 막 그 다음 계속해서 항상이라는 반복적과 관련된 부사들 이런 시간 수식어들이 있으면 보다 현재 완료를 불러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잠시 멈추시고 필요한 것이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요. 일단 동사 문제 풀이 순서는 어떻게? 진, 수, 태, 시 순서로 주어가 like, life라고 하는 단수입니다. 단수조니까 동사에 뭐 붙여라? s. 그러니 had가 되겠죠. 무단. 자, 그 다음은요. BPP 보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수동태와 관련이 없습니다. 뭐 찾아라? 시제를 찾아라. 시간 수식어는 recently. recently 최근에는 과거랑 현재 완료가 가능해요. 그러면 will, had made, has made 중에서 과거나 현재 완료에 해당하는 건 현재 완료 D번이 정답이 되죠. 기출 비법 공식 탑20 20번째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이런 거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it is 형용사 대, 뭐 이때 강조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가주어 진주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미적인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is라는 비동사, 즉 비동사와 형용사가 만나면 동사 같은 의미를 가져요. I am happy. 나는 행복한이다가 아니라 행복하다. happy의 동사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형용사는 동작처럼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is 형용사 뭐뭐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should를 생략하게 만드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죠. 요 뜻이 바로 여기에 영향을 줄 때, 즉 형용사의 뜻이 뭔가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중요한 것과 관련된 뜻이 등장하게 되면 should가 생략돼서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이거 비슷한 거 어디서 봤었죠? 그렇죠. 뭐 주장, 제안, 명령, 요구의 타동사들이 should 생략되는 거 그랑 똑같아요. 다만 걔는 타동사였고 이번에는 누구로? 형용사. 의무적이다, 필수적이다,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중요하다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should가 생략이 돼서 수일치나 시제일치 상관없이 무조건 뭐로 쓴다? 동사 원형으로 씁니다. 알아만 두면 굉장히 빨리 풀리는 문항이 되겠죠. 그래서 구조 분석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is essential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니까 반드시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생략? should. 그러니 뭐가 필요? 동사 원형. 그래서 뜬금없겠지만 비동사의 원형 B가 정답이 되겠어요.